안녕하십니까. KBS 전북권 뉴스특보입니다. 전북에서 코로나19 16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구 의료지원을 다녀온 장수에 사는 40대 간호사입니다. 전라북도 브리핑 내용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예,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자료가 아직 안 왔네? 아, 그래요? 자료 오면은 예. 2분 정도만 있어도 될까요? 자료 갖고. 네. 또 왔어. 유료도 리커버리 사람들 병원에 전수조사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현장 살짝 지연되는 관계로 취재 기자와 함께 코로나19 16번째 확진자에 대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진희 기자, 이번 확진자에 대한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전북 지역에서 이틀 만에 추가 확진이 나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전북의 16번째 확진자는 대구에 의료 지원을 갔던 간호사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의료진 확진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40대 여성은 지난달 29일부터 기침과 근육통 등 이런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였는데요. 네네. 지난 22일부터 두 차례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오늘 검사 결과에서는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소식이 알려지게 된 거죠. 네네. 이 대구에 의료 지원을 다녀왔는데요. 역학조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일단 이 간호사는 대전의 한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8일부터 22일까지 대구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잖아요. 네. 그때 의료 지원을 다녀왔고요. 지원을 여기까지만 잠시 듣고요. 현장 네네. 연결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시는 겁니까? 자료 오고 나서 자료 오고 나서. 지금 들어왔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6번째 확진자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조사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네, 현재 전라북도 브리핑이 바로 이어지지 않아서 제가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16번째 확진자는 대구 의료 지원을 좀 다녀왔지 않습니까? 네. 일단 이 간호사는 대전의 병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현재까지 대전이요? 네. 예, 그렇습니다.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난달 8일부터 22일까지죠. 대구가 굉장히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어려운 시기에 네. 의료 지원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네. 지원을 다녀온 의료진은 당연히 자가격리 조치를 받게 되는데요. 부모가 살고 있는 장수의 자가격리를 네, 다시 한번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로 근무를 하시고 계시고요. 3월 8일부터 3월 22일까지 대구 동산병원에서 의료 지원으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3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의료 지원 파견을 다녀오신 분들은 14일간 자가격리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자가격리 일정 중에 4월 3일 날 검사를 실시한 내용이 오늘 아침 9시에 양성의 결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16번째 확진 환자가 되셨고 오늘 오후 1시경에 전북대학교 병원에 입원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으로는 자가격리를 충실히 이행을 해 주셨고 역학조사 내용으로는 접촉자는 없습니다. 다만 자가격리 중에 부모님께서 좀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두 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접촉자 분류는 하지 않지만 검사를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부모님이 장소에 계신 거죠? 예, 실거주지는 이제 남편하고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대전이고요. 부모님께서 장수에 사시는데
별도의 집안이 좀 이렇게 뭐 시골 집이면 뭐 본 주택하고 약간 떨어져 있는 뭐 사랑채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격리가 용이한 그런 집 구조기 때문에 별도의 별채에서 그 자가 격리 중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식사 관리를 해 주셨고요. 또 의료인이다 보니까 자가 격리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철저하게 그 관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 확진 환자분도 부모님이 염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저희들도 정서상으로도 두 분께 검사를 드리는 게 낫다는 판단하에 두 분에 대해서 검사는 시행을 하겠습니다. 뭐 증상이 있어가지고 검사를 받은 건가요? 예, 3월 29일 날부터 그 약간의 상기도 호흡기 증상이 있고 좀 뭐 요즘에 흔히들 이야기가 되고 있는 냄새가 잘 안 맡아지고 또 입맛이 약간 변하는 등의 그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검사를 한번 시행을 했었는데요. 3월 29일 날 최초 증상이 있을 때도 검사를 한번 시행을 했었는데 그때는 음성의 결과였고 또 어제 시행한 검사에서 오늘 양성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송 시장 한번 하시고 22일 날은 그 근무 마지막 날 실시를 하는 거예요. 도내에서 첫 외국인 격리 이탈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군산시에서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베트남 국적 유학생들을 발견해서 추방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법무부 전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오늘 오전 중에 통보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어젯밤 19시경 베트남 국적 외국인 유학생 3명이 격리지를 이탈한 것을 군산시 자가격리 전담 공무원이 유선 전화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견했습니다. 전담 공무원이 유학생들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를 않아 거주지를 방문하여 이탈 여부를 확인했으며 즉시 경찰과 함께 소재를 파악한 결과 나운동 음파 호수공원에서 약 5시간 동안 머물렀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조사 결과 핸드폰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거주시설에 핸드폰을 두고 외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산시는 오늘 즉 4월 4일 오전에 이 사실을 전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통보하여 추방 절차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들 중 2명은 3월 31일, 1명은 4월 3일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 중이었습니다. 현재 이들은 자택으로 복귀하여 격리 중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내외 외국인을 불문하고 자가 격리자는 격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리 전라북도 내 지역사회 전파 방지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는 자가격리 규정 위반 시 내외 외국인 구분 없이 또한 유학생 구분 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은 어떤 사이예요? 베트남 3명 다 군산대에 재학 중인 유학생인 것으로 봐서 전부 지인들로 알고 있습니다. 자택이라는 곳은 어디죠? 기숙사예요? 아니면 음성 판정 결과를 받고 자기들이 얻은 원룸을 말합니다. 이런? 네? 2명은 3월 28일에 입국했고 1명은 4월 1일에 입국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입국 과정에서 공항에서 막 철저히 자가격리 알려줬겠죠. 네네.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그 말 안 썼다. 근데 다행히도 이제 이분들은 음성으로 판정을 받으면 저희도 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시설에서 격리를 진행 중인데 음성이 나오면은 자택으로 수송한 후에 14일간 입국한 다음 날부터 14일간은 자택에서 현재 격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분들은 음성으로 판정받은 후에 자택에서 격리하는 과정에서 그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당국에서는 지금 고의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요? 휴대폰을 놓고 갔기 때문에 그리고 5시간 동안이나 이탈을 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도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엄정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전라북도 브리핑 내용 들으셨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브리핑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희 기자, 브리핑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브리핑 내용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는데요. 네네. 전북의 16번째 확진자 내용 하나하고 네. 그다음에 자가격리자 무단 이탈에 따른 강력한 조치 이렇게 두 네. 가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확진자인데요. 전북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틀 만에 추가 확진자가 나온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번 확진자는 전북의 16번째, 또 대구의 의료 지원을 다녀온 간호사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40대 여성은 지난달 29일부터 기침과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였다. 이게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 네네. 특히 지난 22일부터 두 차례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네. 오늘 아침 9시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네. 대구의 의료 지원을 다녀왔다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요. 이 간호사는 대전의 한 병원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지난달 8일부터 22일까지 그러니까 대구가 코로나19로 굉장히 확산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의료 지원을 다녀왔고요. 지원을 다녀온 뒤에 현재 보건당국 매뉴얼 지침상에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이에 따라서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 자가격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고요. 다만 자가격리 지침을 잘 지켰고 또 부모 역시 이런 관리 절차를 잘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혹시 모르기 때문에 부모 두 명 또 두 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네. 이 역학 조사도 이루어졌다고 했고요. 현재 확진자의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확진자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현재는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게 보건 당국의 설명이죠. 네. 또 오늘 오후 1시쯤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돼서 집중 치료를 받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 주제였죠. 이 격리 이탈자에 대한 문제도 저희가 이제 들어봤는데요. 지침 위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좀 잇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가 지침을 어기거나 또 무단 이탈하는 행위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좀 볼 수 있는데요. 네네. 어제 사안부터 좀 먼저 정리를 해보면 네. 자가격리 대상자였던 임실의 한 남성의 경우는 자신의 차를 인수하려고 자가격리 대상지인 자택을 벗어나서 네. 정읍의 한 현장을 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고요. 방금 전라북도 방역당국에서 브리핑을 한 내용인데요. 네네. 어젯밤 베트남 유학생, 그러니까 어제 저녁 7시에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베트남 국적 유학생이 적발이 됐다는 사실을 좀 전달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 베트남 유학생 같은 경우는 전화를 자기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시설이나 이런 장소에 두고 또 연락이 닿지 않는 등 고의적인 이렇게 자가격리 위반을 했다. 이렇게 고의적으로 GPS 위치 추적을 피하기 그렇죠. 위한 거죠. 네. 네,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고의성이 좀 크기 때문에 현재 전라북도 방역당국과 군산시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강제 출국 조치를 좀 요청한 상태입니다. 네. 네, 방역 당국 자가격리자들의 지침 위반 대책도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라북도와 시군은 자가격리자 관리 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건강 상태를 좀 확인하고 있는데요. 네. 이 앱은 동선까지 실시간으로 파악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네네. 지정된 곳에서 이탈을 할 경우에 알림이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이 또 되도록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강화하겠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의 자가격리자가 이런 지침을 위반했을 때 즉각적인 신고를 받기 위해서 이탈 신고센터를 또 운영하고요. 격리 지침을 위반한 경우 고발과 구상권 청구 등을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네.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를 한다는 또 입장도 내놓았고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특히 관련법이 현재 강화됐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고발이 됐을 경우에 그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생활지원금을 뭐 주고 있는데 그걸 배제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뭐 수준이었다고 하면 네. 내일 그러니까 4월 5일인 내일부터는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그냥 징역형도 가능하고요. 네. 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철저한 격리자 관리 계획 또 격리자 스스로 이런 지침이나 위반이 없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좀 자세도 필요합니다. 네, 자가격리 지침을 잘 따라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위생 수칙 한번 더 강조를 해주시죠. 네, 지금 같은 상황이면 여러 번 강조해도 사실 또 강조해야 될 위생 수칙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손 씻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이 바이러스로 옮기는 주 매개체로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네. 손은 실내에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자주 씻는 게 좋고 한 번 씻을 때는 비누를 사용하거나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꼭 헹궈주는 게 바이러스를 씻어 내리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네네. 또 손을 깨끗이 씻었다고 하더라도 얼굴을 만지거나 특히 눈, 코, 입 등 호흡기에는 손을 되도록 대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된다는 건 다들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네. 특히나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일이 필요하겠는데요. 기침이 나올 때는 옷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등 기침 예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유진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추가로 들어온 소식은 뉴스특보와 정규 뉴스를 통해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